소금 섭취가 특히 당뇨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당뇨라는 질환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533만 명의 당뇨 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은 7명 중에 1명, 65세 이상은 3명 중에 1명. 당뇨 환자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혈당 수치가 126mg per 데시리터 해가지고 1데시리터에 100mg 이상의 당분이 있으면은 그렇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이제 6.5%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당뇨 환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데, 어쨌든 당뇨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더 늘어나고 있겠죠. 이제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인슐린 문제예요. 근데 인슐린이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은 멀쩡하게 나오다가 나이 들어가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든가 제대로 안 나오든가 제대로 흡수가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변화가 생겼을까,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은 부분이 미네랄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슐린이 그 췌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췌장 내에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게 있고 그 속에 이제 베타세포라는 데서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게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걸 만들어냅니다. 이 인슐린의 역할은 뭐냐면은 당 분자를 끌고 가서 세포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당분이 많잖아요. 탄수화물이 대표적인 이제 당분인데 얘들이 몸에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못 가요. 그럼 혈액 속을 떠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떠돌다 보니까 계속 당분은 들어오고 혈액 속에는 혈액 쌓이다 보니까 아까 그 당 수치가 올라가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인슐린이라는 게 멀쩡하게 나오다가 왜 안 나오게 됐느냐라는 것과 인슐린은 나왔는데 왜 얘가 세포벽을 못 뚫고 들어가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핵심의 키워드가 돼요. 나오는 것에 연관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 미네랄이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영향을 미쳐요. 아까 이제 간수라고 얘기했던 그 친구가 인슐린을 만들어주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얘가 없으면은 그 인슐린에 만들어지는 데 장애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금이라는 나트륨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네랄인 같이 들어간 미네랄 소금이 들어갔을 때 얘들이 보완돼서 인슐린이라는 거 제대로 만들어주고 그게 얘들이 혈당을 조절해주고 여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슐린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세포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만 갖고 안 돼요. 그게 뭐가 있냐, 크롬과 바나듐이라는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크롬과 바나듐 우리가 또 챙겨 먹냐, 그게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음식에 구석에 붙어 있어야지만 되는데 사실 그런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닷물 속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챙겨 먹게 되면은 인슐린도 제대로 만들어지고 흡수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돼서 당뇨 환자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수분의 섭취도 영향을 미쳐요. 수분이 잘 섭취돼야지만 혈액의 양도 되고 여분의 당이 잘 빠져나가는 것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관돼서 염화나트륨도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뇨라는 것 자체가, 당뇨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뭐 혈액에 당이 좀 많으면은 당 좀 적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많으면은 소변으로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당뇨가 되는 게 요를 보니까 당분이 많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문제가 되냐, 뭐가 되냐면 이 당 분자가 혈관을 타고 계속 떠도는 거야. 흡수가 되면 없어질 텐데 계속 떠들다 보면 얘가 어디 가냐, 미세혈관을 가서 막는다는 거예요. 미네랄은 이온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데 당 분자는 커요. 근데 얘들이 떠돌다가 이제 지들끼리 뭉치잖아요. 그런 애들이 가서 미세혈관, 아주 끝에 있는 미세혈관에 가면 그거 가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가서 막히면 이제 눈이 실명하게 되니까 눈에 실필줄이 있잖아요. 그걸 가서 막아버리게 되면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죽어버리니까 이제 실명이 오는 거예요. 발가락, 손가락 끝에 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발가락, 손가락 나중에 잘라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핏줄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막아버리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나 그래서 뇌가 잡으면 뇌졸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결국 합병증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당 분자가 소모가 돼서 해결이 안 되고 필주를 막아서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 사람은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당 섭취를 줄이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슐린 나오게 하는 것도 약도 먹기도 하고 인슐린도 처방을 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나온다 그래 아까 그 미네랄 작용인과 수분 작용인가 그다음에 적정하게 또 배출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미네랄 소금을 먹게 되면은 당 수치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저 전화번호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 저 전화하고 떠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내가 먹었더니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저희 소금을 이제 좀 보내달라고 해서 미국으로 이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드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수금을 좀 대량으로 사겠다. 몇백만 원 정도로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 돈을 먼저 보내라. 저희들은 돈 안 주면 물건 안 보내요. 그래서 특히나 미국은 우리가 뭐 쫓아가서 받을 수 없으니까 보내라 했더니 근데 돈이 안 오더라고요. 중간에 와서 이 돈을 보내라 했더니까 보내는데 뭐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못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달 후쯤에 나가서 그 물건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 만에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요. 한국에 왔다고 소금 달라고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챙겨서 이제 그 호텔에다가 갖다 줬어요. 한 100만 원씩 되는 소금인데. 그때 가서 이제 호텔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얘기가 이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한 65세 넘어가는 분인데 여러 가지 합병증인데 당뇨가 될 문제가 되는 게 왔어요. 당 수치 되게 높았는데. 근데 제가 보내준 소금을 먹고 이게 잡힌 거죠. 확 내려가고 혈압도 떨어지고 이렇게 좋아졌는 거예요. 이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이 사람이 요양원, 미국에도 요양원 같은 게 있는가 봐요. 그 시설에. 그 들어갔는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내고 막 이렇게 했다 보니까 야, 나도 사줘, 너도 사줘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미네랄 소금 예찬 논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갖다 주고 이제 왔죠. 이틀 후에인가 보니 아무래도 안 돼. 미국에서 이제 가져간다 그랬더니까 더 사달라 그랬다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한 200원어치 저희 소금을 사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당뇨가 잡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볼 때는 뭐 당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요.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고 살 빼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이 소금이라는 미네랄 소금이라는 걸 갖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실험해 보는 것도 그럼 웬만한 투자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이해가 된다. 라는 거. 아겠지만 이 인슐린 만들어주는 부분의 미네랄 작용, 흡수되는 게 미네랄 작용, 배출의 미네랄 작용을 딱 이 얘기를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럼 그 소금을 어느 정도 기간을 먹고 좀 달라지신 건가요? 소금을 먹고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제 반응이 와서 지금 당뇨 환자들은 거의 매일 뭐 픽 뽑아가지고 재잖아요. 이게 그 수치가 확 달라지니까. 일주일 정도 만에 달라져서, 근데 그분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땐 그분은 하루에 10g 이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좀 줄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분도 자기가 그게 맞다고, 자기 몸으로 체험한 거니까 뭐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찾아서 잘 지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WHO에서 소금 섭취 권고량이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WHO에서는 모 소금의 적정한 양을 2000mg으로 얘기해요. 2g이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나트륨 기준이에요. 나트륨 기준으로 2000이라는. 그럼 이게 소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 정도 될까? 소금으로 환산하면 한 6g 정도 돼요. 그건 이제 순수한 NaCl 중심의 소금일 때는 이제 한 6g 정도 되는 거고. 자,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미네랄 한 25%나 이 정도 들어간 걸 하면은 이게 올라가서 한 8g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기본님만 해도 이거 이상은 먹어요. 라면 한 그릇 먹는다. 이거 오버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먹는 빵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다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평균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 나온 거 보면은 한 15g을 먹는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제가 볼 때 과거에 우리나라는 한 25g까지 먹었어요. 근데 선진국이나 독일이나 뭐 이런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먹어요 우리보다. 근데 그 나라도 뭐 줄이기 운동 많이 하고 그러지만 더 먹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15g 정도를 이렇게 먹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꼈지만 소금이 뭐 각종 질환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소금이 먹음으로 해서 우리가 신진대사라는 삶이 원활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정량 양은 그렇다고 과잉 뭐 30g씩 먹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15g 정도를 기준에 두고 이렇게 드시면은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거를 뭐 10g 정도 되게 먹고 여분으로 해서 물에 타서 먹는 걸 한 6g 정도 이렇게 타서 먹으면은 적정한 양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저희 소금을 드시는 분 중에 하루 20g씩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에 타서. 그러니까 음식 먹는 거 제외하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먹어요. 자기는 그게 맞다랬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게 좀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완전히 그 저염식을 해가지고 자기 몸이 다 망가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드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먹어도 돼요 겁을 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한 3g 정도라도 좀 드셔보세요 이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어째 소금의 적정량은 자기 몸에 맞춰서 먹으면 돼요. 먹다가 보면 내가 이 정도 먹으면 되겠구나. 이거 양을 찾아가는 거지. 억지로 많이 먹어야지. 억지로 적게 먹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네랄 소금을 이제 물에 타먹는 방식 말고 이제 활용하는 방식 중에서 뭐 밥을 지을 때 넣어도 좀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밥맛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맨밥을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김밥 같은 데도 다 소금을 첨가해서 만든단 말이죠. 소금이 들어가야 되면 일단 밥맛이 좋아지고 보관성이 좋아져요. 오래 가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면 냄새나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결국은 또 하나 미네랄 보충 효과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미네랄 우리가 밥을 통해서 먹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오드 미네랄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가 한 8억 명 정도가 그 부족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소금에는 요오드 미네랄이 반드시 첨가를 해야지만 유통되는 소금이에요. 근데 호주라는 나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죠. 캥거루가 사는 나라. 거기에는 법이 있는데 빵을 만들 때는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을 넣어서 만들어라. 빵 만들 때 소금이 들어간단 말이죠. 빵은 주식으로 매일 먹잖아요. 근데 호주 데리고 오래전에 만들어서 땅에 요오드 성분이 없어서 그것을 재배한 밀가루나 이런 데 요오드 성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었는데 요오드를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빵에다가 요오드가 첨가된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먹는데도 미네랄 보충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밥을 할 때도 그런 미네랄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밥맛도 좋아지고 보관성이나 냄새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밥을 해서 먹는 것이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콩을 섞어 먹듯이 미네랄 소금도 약간 첨가해서 먹으면은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